바삐 달려오고 뭐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달려오고 있는데 한 소외 6개월 동안 특례 시장으로서의 소외하고 6개월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제가 수원시 부시장 5년의 경험이 있지만 이 125만 특례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부시장 5년의 경험을 살려서 관련 기관, 시민들, 또 관련 단체들 이렇게 쭉 배는 한 바퀴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보람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 시장에 도전한 게 일을 하고 싶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꿈과 비전을 수원의 역사 속에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들어왔는데 결국 일을 하려면 기반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직자들과 많은 대화, 시민들과 많은 대화, 관련 기관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기반은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24년 개묘년 때는 그 다져지고 또 말씀 들은 걸 갖고 이제 도약을 해야죠. 열심히 더 뛸 준비가 잘 됐어요. 미래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 유치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그 땅이나 아니면 장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방안이 좀 있으신지. 이 시대 수원이 꼭 가야 될 가장 큰 화두가 저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 혹은 지원 이 두 가지를 뽑았는데 단적인 예가 13개 대기업이 다 가고 4개밖에 기업이 안 남았다는 것. 세수가 98.5%의 작업자중률에서 지금은 43%까지 떨어졌어요. 작년만 해도 45.6%였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계속 추락할 겁니다. 뭐 단적인 예로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000억 원이 더 삭감됐으니까요. 세수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걸 예측했어요, 저는. 내후년까지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어려운 여건에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결국 경제 활성화인데 그 요점이 기업 유치다. 그래서 첫째 들어오자마자 ST바이오센스를 잘 협약을 맺었는데 2호, 3호, 4호 계속 가려는 지금 와중에 있는데요. 금방 그렇게 결정이 안 돼요. 근데 한 서너 개 기업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뭐 어느 때 갑자기 주르륵 다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목표는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30개를 세워놓고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기업들도 지원책을 다양하게 규제 완화, 그러니까 샌드 규제 박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기업 유치와 지원의 가장 핵심은 결국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를 제가 잘 아는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보면은 수원에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땅이 아주 많습니다.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이 5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유토지가 많아요. 또 대학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첨단 기업과 잘 융합되면 적극적인 용도 전환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총장들을 만나서 그런 협의를 했고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지, 공공기관의 토지도 뭐 수치적으로 보면 4만 평, 또 개발할 토지가 8만 평, 또 R&D 사이언스 파크 같은 또 개발 용지가 10만 평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서수원의 녹지대 그리고 가장 큰 군공항 이전 적지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땅이 많습니다. 근데 군공항 이전 적지는 국제공항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그건 차후의 문제인데 지금 있는 기업도 옮기기를 원하는 데는 옮겨주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도 잘 연결해서 가장 저렴하게 지금 있는 가치보다 저렴하게 공공이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해주면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이 들으면 어드밴티지를 너무 주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오해 없이 그 뭐 그래서 그렇게 좀 스페셜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나요? 개별 대학과 개별 기업과 논의를 시작하면 그게 특혜 시비에 걸려요. 근데 지금 저는 이미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5개 대학을 다 모아서 똑같이 그렇게 다 정보 제공을 하고 우리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용도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학이 보통 자연녹지, 성균관대학교는 주거지역이지만 다른 데는 다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에서는 보통 20%밖에 건폐율을 적응 못하는데 뭐 일종 주거지역으로도 전만 해도 건폐율이 많이 높아지고 용적률도 올라갑니다. 그걸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 기업 유치에 들면, 요건에 들면 과감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대학도 좋고 우리 시도 좋거든요.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도 있고 대학은 연구 투자 활성화도 되고 그 대학에 또 학생도 취업할 수 있고 그게 세수로 연결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혜 시비의 문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준공공기관하고 똑같아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세심하게 그것도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 땅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죠. 그거는 특정 기업이 오히려 인센티브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요건을 더 강화시킬 거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사업도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1000명을 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다양한 인센티브,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더불어 젊은이들 창업하려고 엔젤 펀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00억 원을 넣고 1000억 원을 조성해서 우리 청년들, 기업들이 엔젤 펀드를 이용해서 창업과 더 많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하려고 그래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